전부 다 옷 다 벗으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네? 옷을요? 옷은 왜 벗으라는 거야?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한성 최고 재벌 서진 가문의 진짜 벗어? 육아 도우미 채용 첫 헐, 관문은 진짜 벗었어. 바로 어쩔 탈의 수 검사다. 없지. 암내 탈락. 입냄새 탈락. 문신 마찬가지로 탈락. 합격 통과입니다. 오후 2시에 2차 선발을 진행합니다. 준석 도련님이 직접 심사하실 겁니다. 100명 중 단 7명만 뽑습니다. 7명밖에 안 뽑는다고? 엄청 빡세네. 이 일자리는 무조건 따내야 해. 전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언니와 함께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삼촌에게 맞고 욕먹으며 자랐어요. 뭐해? 누가 쉬라고 했어? 유나, 빨리 일해. 그물거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 오늘 다 못 끝내면 밥 먹을 생각하지 마! 빨리! 저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우리도 공주처럼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남동생이 태어난 후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죠. 나가! 우리 집에 피 붙지 말고 재수 없는 것들. 삼촌, 제발 우릴 쫓아내지 마세요. 우린 정말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티처! 똑똑히 들어. 네 부모가 석 달이나 돈을 안 보냈어. 난 너희 같은 애물따지 키우는 능력 안 돼. 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돼요. 빨리 빌어. 삼촌,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우리 일할 수 있어요. 뭐든 다 할게요. 안 가? 맞아 죽어볼래? 죽어봐. 안 가? 힘들게 버티며 자라서 언니와 저는 부푼 꿈을 안고 한성으로 올라왔지만 언니는 그날 밤 완전히 부서졌어요. 기사님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택시비 싸게 해달라고 안 했어? 이게 제일 빠른 새길이야. 뭐 하시는 거예요? 오지 마요. 안 돼. 환자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해요. 보호자분은 빨리 스납부터 하세요. 그날 밤 언니는 한성대교에서 뛰어내렸어요. 제가 간신히 언니를 물에서 건져냈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결국 아버지란 사람한테 빌어야만 했어요. 열 좀 나는 거 가지고 안 죽어. 치료는 무슨 치료야. 병원은 다 서민들 돈 뜯어내는 곳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래요. 당장 응급수술해야 한다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돈 좀 빌려주세요. 아빠 친딸이잖아요. 난 그런 딸 둔 적 없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왜 다른 애들은 놔두고 네 언니한테만 그랬겠냐고. 자기가 치마를 입고 다녔는데 제대로 된 애겠어? 강물에 뛰어들면 뭐해? 내 돈까지 써가며 병을 고쳐야 해? 안 돼. 난 절대 돈 못 줘. 제발 부탁이에요. 언니 좀 살려주세요. 언니 좀 살려줘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언니와 제게 집이란 없었다는 걸요. 저리 가. 안 돼. 치료 언니, 시기를 오지 그친 마. 언니는 다시는 깨어나지 오지 못했어요. 마. 언니. 그날부터 언니 무서워하지 마. 제가 늘안 언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어. 돈을 벌어서 언니에게 새로운 집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내가 있어.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고액 일자리를 반드시 얻어내서 돈을 벌어 언니에게 새 집을 만들어줄 거예요. 다들 공들여 꾸미고서 준석 도련님 눈에 띄려 하지만 정작 재벌가에서 일할 때 제 일원칙은 본분을 지키는 걸 잊었네. 2차 평가는 제가 진행합니다. 모두들 바르게 서 계세요. 준석 부련님이 직접 갓 태어난 조카의 도우미 면접을 본다며? 난 모처럼 이렇게 섹시하게 입고 왔는데 결국 안 오네. 듣자 하니 준석 부련님이 전국 최고 금융사를 이끄신대. 그분 눈에 들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지. 준석 도련님만 대단해? 준영 도련님은 아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야. 그분이 주무르시는 건 무려 국가 대사라고. 저런? 대단한 분들은 직접 오셨다 해도 함부로 모습을 보이지 않겠지? 재벌가 업무 제2원칙, 눈길은 아래로, 마음은 차분히. 첫 번째,
베이지색 원피스 입으신 분 합격입니다. 세 번째, 진주 귀걸이 하신 분 합격입니다. 다섯 번째, 남색 정장 입으신 분 합격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자리 남았어. 안녕하세요. 제 자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배짱 한 번 크네. 무슨 자격으로? 자기를 추천한다고? 저렇게 입고 감히 자기를 추천해? 2차 평가는 기품과 안목을 봅니다. 왜 그런 차림을 하고 온 거죠? 제가 지원한 건 육아 도우미입니다. 서진 가문에 있는 동안 전 그저 도우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백수면이라 피부에 자극이 없고 아기를 오래 안고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신생아에겐 편안함이 기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당신도 합격입니다. 저래놓고 합격이라고? 저런 애도 합격하네? 진짜 합격해버렸어. 아기를 위해서라 짙은 화장을 한 다른 여자들보다는 제법 그럴싸하게 꾸며냈군. 하지만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눈에 가득한 속셈은 못 숨기지. 저런 얄팍한 수작을 감히 내 앞에서 부리다니. 이제 마지막 관문이야. 언니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해. 최종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서진 어머니와 준석 도련님 앞에서 여러분의 전문적인 육아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시간은 각자 3분뿐이며 합격자는 오직 1명입니다. 아기 8명을 돌보는데 시간도 3분뿐이고 단 1명만 남는다고? 이건 너무 어렵잖아. 어려운 정도가 아니지.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모두 최우수 육아도우미라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여기서 1등을 하려면 그야말로 지옥의 도전이지. 사모님, 준석 도련님, 준호 도련님. 그래. 준석아, 네가 외삼촌이니까 오늘은 조카를 위해 육아 도우미를 잘 골라야 한다. 당연하죠. 육아 도우미가 하이힐을 신어? 내 손자를 떨어뜨려 죽일 작정이야? 이런 상식도 없으면서 서진 가문에 올 자격이 있어? 화장은 누구 보라고 했지? 이런 화학 향료 때문에 내 손자가 살에 들리거나 독이라도 오르면 네 목숨 10개로도 못 갚아. 그리고 너 치마가 허벅지까지 태었네? 그렇게 입고 누구 꼬시려고? 꼬리치기는. 위험과 이익은 항상 비례하는 법이지. 최고 재벌가 일이 절대 쉬울 리 없지. 나가시죠. 잠깐만요. 어머니, 1명 남았습니다. 옷이 한 치수 작고 바지도 짧은데 입으로는 계속 아이를 위해서라더니 실제로는 속셈이 있었군. 아무 쓸모없는 꽃병 주제에 아무리 전문적인 척해봐야 감출 수는 없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걸. 이 도우미복은 16살 때 산 거예요. 지금 이분이 당연히 작죠. 하지만 재벌가가 신경 쓰는 건 진실이 아니라 가치니까. 준석 도련님, 옷이 맞아야 일하기 편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재의 안전성이에요. 아기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니까요. 됐어. 그러네. 서진 가문엔 절대 필요 없어. 신분 상승이나 노리는 사람은. 언니가 날 기다리고 있어. 돈 벌어 오기만은 절대 포기 못해. 절대 안 돼. 준호야, 준호가 왜 이렇게 기침을 심하게 해? 빨리 우리 준호 좀 살려줘요. 누구 우리 준호 좀 살려줄 사람 없어요? 500만 원 줄게요. 아니, 포상금 1000만 원 줄게요. 이게 내 유일한 기회야.
사모님, 준호 도련님 증상은 목이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처치할 수 있어요. 닥쳐. 너 같은 17, 8살짜리 애가 뭘 할 줄 안다고? 육아를 알기나 해? 맞아요. 나이도 어린 게 딱 보니까 꼬리치면서 제바가에 들어와 도련님들 꼬시려는 거지? 네가 육아를 알고 기침 고칠 줄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서진, 어머니, 안심하세요. 도련님은 가을 건조증으로 인한 기침이라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좀 가져오세요. 금방 좋아질 겁니다. 제가 할게요. 기침 멈추는 마사지는 제 전문이에요. 빨리 안 어울리세요. 살에 들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선 물을 먹이면 안 돼요. 마사지는 더더욱 안 되고요. 도련님 기침은 목 부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건 폐 감염이나 건조증이 아니라 미세한 먼지의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물이나 마사지는 이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고 기도를 막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만해. 난 한성육아협회 이사야. 20년 넘는 육아 경험에 소아의학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17, 8살짜리가 감히 내 권위를 의심해? 맞아요. 조 아주머니는 육아 도우미 업계 1인자인데 가을 건조증이라 하시면 맞는 거지. 어디서 잘난 척이야. 도련님이 접촉하는 모든 물건은 전부 무균 처리해서 미세한 먼지랑 접촉할 일은 절대 없어요. 저 여자 끌어내. 진짜 물 먹이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먼지가 더 깊이 들어가서 언제든 아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젊은 아가씨, 사람 불안하게 만들지 마. 여기서 아가씨가 나설 자리 아니니까. 아이가 다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하는 짓이야? 항상 치도도련님다. 이건 살인행위야. 빨리 물을 먹이지 않으면 준호도련님 숨 넘어갈 거야. 네가 아무리 재벌가에 들러붙고 싶어도 아이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어서 도련님을 조아주머니께 넘겨. 네가 어떻게 조아주머니보다 낫겠어? 내 말이 나이도 어린 게 십몇 년 동안 일한 우리 도우미들보다 더 잘한다는 거야? 아가씨, 무슨 원한이든 나한테 풀어. 원하는 돈이 얼마든 내가 다 줄 테니까. 우리 준호는 죄가 없잖아. 당장 준호 놔. 안 그러면 절대 살아서 서진 가문을 못 나갈 거다. 신석 도련님, 전 아이를 구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둬. 그만해. 우리 준호가 이렇게 어린데 저걸 어떻게 버텨. 애를 저렇게 때리다니.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임리히 응급처치 중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하임리히법은 기도가 막혔을 때 하는 거라고. 아직 소리를 내고 있잖아. 응급처치 상황이 아니라고. 애를 아주 때려주게 작정이야? 완전 애를 학대하는 거잖아. 어린애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멍하니 뭐해? 당장 잡아. 죽든 살든 상관없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 도련님. 준호야. 준호야. 우리 준호.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어떻게 살라고. 갓난아기한테까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네. 내가 당신 밑바닥을 너무 높게 평가했건. 도련님은 무사할 거예요. 이물질만 빼내면 금방 깨어날 거라고요. 도련님, 숨이 멎었는데 아직도 변명이야? 정말 독사 같은 년이네. 내 말이 이런 사람한테 육아 도우미를 맡기다니. 이건 완전 우리 업계를 먹칠하는 거라고요. 여보세요. 이 여자 경찰서로 넘겨. 이대로 끌려갈 순 없어. 그럼 이 일자리를 못 얻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한성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거야. 잠깐만요. 신석도련님, 서진 어머니, 이것 보세요. 포사물 속에 정말 솜털이 있습니다. 저 여자 말이 진짜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이네? 이럴 수가. 저 여자 말이 사실이었어. 준호 도련님 목에 정말 솜털이 걸렸었나 봐.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어쩌다 운 좋게 맞춘 거겠죠. 설령 솜털이 있었다고 해도 저 여자가 준호 도련님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 여자가 도련님을 해치려고 한 거예요.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준호야, 다행이다. 도련님이 깨어나셨어.
저 여자가 정말 준호를 사귀려던 거였어? 준호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방금 너희들이었지. 헛소리 짓거리면서 내 손자 잡을 뻔한 게 누구 없어. 당장 끌어내. 명예훼손과 중과실로 경찰에 넘겨. 사모님,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아기가 탈뭉치를 삼킬 줄은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집에 아직 8살짜리 애가 있어요.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모님. 왕아주머니, 하윤양 좀 일으켜줘요. 네. 하윤양, 아까 내가 말했죠? 누구든 내 손자를 구해주면 포상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자, 계좌번호 알려줘요. 그중 1,000만 원은 치료비예요. 방금은 준석이가 너무 조급해서 그랬어요. 마음에 들지 말아요. 안 아파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역시 돈 때문이었네요. 어머니, 머릿속에 온통 계산뿐인 여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방금 준호를 구한 것도 분명 우연일 겁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준석 도련님, 제 능력이 그저 우연이라고요. 그럼 도련님도 우연을 만들어 보시죠. 돈 때문에 온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도우미 일을 하는 건 당연히 돈 때문이죠. 지금 준호 도련님껜 도우미가 급하고 남은 지원자는 저 하나뿐이네요. 여쭐게요, 도련님. 저한테 얼마를 주실 건가요? 내게 그렇게 말대꾸 한 건 당신이 처음이야. 영광이네요. 좋아. 하윤이라고 했나? 능력도 있고 배짱에 머리도 좋군. 준호를 돌보기에 딱이야. 지금 이 순간부터 정식으로 서진 가문의 전담 육아 도우미로 고용하겠어. 월급은 2,000만 원 주지. 도우미 월급은 원래 800만 원인데 사모님께서 저 하윤이에게 2,000만 원이나 주시다니 정말 파격적인 액수잖아. 감사합니다, 사모님. 최대한 빨리 출근해요. 어머니께 인정받았다고 끝난 건 아니야. 수습기간은 3일 안에. 당신이 준호를 적응시키고 내 여동생 허락도 못 받으면 당장 나가야 해. 네, 준석 도련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요. 오늘부터 넌 서진 가문 육아 도우미야. 오늘 네가 본 준석 도련님 말고도 남은 사람은 본가의 2 도련님과 아가씨지. 반드시 알아둬야 해. 첫째 준영 도련님은 국가와 관련된 일을 맡고 계셔.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엿보는 것도 금지야. 넷째 준호 도련님은 명문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계셔. 그리고 서연 아가씨는 한성의 강감은 작은 마님이지. 네가 모셔야 할 분이야. 곧 널 데리러 올 거다. 옷 갈아입고 일 시작해. 네. 괜찮아. 이 뺨한 대는 서진 가문에 들어온 대가야. 언니가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난 이미 아픔이 뭔지 잊었어. 2달 뒤에 4천만 원을 벌면 언니를 데리고 이 사람 잡아먹는 도시를 떠날 거야. 남쪽 시골에 집 한 채 사서 우리만의 새 집을 가질 거야.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빨리 따라오세요. 아가씨가 깨셨는데 지금 화를 내시면서 새로운 도우미를 데려오래요. 네. 오른손에 새로운 상처. 아가씨 얘기가 나오자 무의식적으로 굳는 목덜미, 뼛속 깊이 새겨진 두려움. 이 서연 양은 대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걸까? 엉뚱한 수자풀이는 가짜 도우미, 짐이나 싸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서연 양이 안 남길 거라고요? 서진 가문에선 무능한 장식품이 설 자리는 없어. 게다가 내 동생은 스스로 증명할 기회도 안 줄 테니까.
맞습니다. 아가씨가 열흘 동안 해고한 도우미만 9명이죠. 가장 오래 버틴 사람도 겨우 이 시간이었고요. 최근엔 심지어 도련님한테까지 화풀이하며 쫓아내시잖아요. 10분도 안 돼서 저 교활한 도우미도 방에서 쫓겨나겠네요. 도련님, 착하지요. 도련님, 착하죠. 뚝, 울지 마세요. 꺼져. 다 꺼지라고. 울게, 놔둬. 울다가 죽어버리게. 다 당장 안 꺼져. 먼저 나가서 쉬세요. 여긴 제가 할게요. 할 수 있겠어? 누가 걔 건드리래. 당장 내려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죽게 내버려두라고. 너도 죽어. 너 같은 천것이 어떻게 서진 가문에 들어온 거야? 누가 내 방에 들어오래? 그 얼굴 확 찢어버릴 거야. 서연양. 도련님을 그토록 미워하시면서 왜 그렇게 많이 유산방지 주사를 맞으셨나요? 내가 유산방지 주사를 맞은 걸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한테도 말 안 했는데. 서연양,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지만 지금 온몸이 부었고 머릿결도 푸석해요. 부하하니 유산방지 주사를 많이 맞으신 것 같네요. 예전엔 낳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해해요. 준호 도련님을 원망하시는 건 아마도 이전엔 생각하셨겠죠? 후계자를 낳기만 하면 결혼 생활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유산방지 주사를 수백 대나 맞으시면서 견뎌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셨겠죠? 아이를 낳은 후 모든 게 오히려 더 나빠질 줄은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요. 맞죠? 아니면요? 내가 그 애를 임신하지만 않았어도 강민수가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렸겠어요. 이해해요. 유산방지 주사를 수백 대나 맞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해요. 입덧할 때 어지러워서 화장실에 주저앉아 계실 때 얼마나 막막하셨을지. 다 이해해요. 그 끔찍한 고통을 다 견디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지. 억울했던 거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운명도 다 지켜보고 있죠. 처음이에요. 날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 다들 나한테 미쳤다, 성질 더럽다 그러는데 아무도 날 이해 못했어요. 처음으로 아내와 엄마가 됐을 때의 무너짐을. 나 정말 너무 막막했어요. 하지만 서연양, 잊지 마세요.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자 유일하게 서연양처럼 민수 도련님의 사랑을 원하고 이 가정이 온전하길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아이는 언제나 서연양과 같은 편이라고요. 서연양, 제가 육아도우미만 3년 하면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봤거든요. 그거 아세요? 남자가 왜 바람을 피우는지. 왜일까요? 왜 그런지 빨리 말해봐요. 예로부터 가정에 대한 남자의 책임감은 늘 부족하죠. 반면 외도의 대가는 아주 낮죠. 남편이 돈만 벌어오면 아내한테 참으라고들 하잖아요. 밖에는 탐내는 여자들이 널렸고요. 그러니 결혼의 위기는 임신 여부와는 애초에 아무 상관없어요. 설마 모든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야. 다 너희 같은 뻔뻔한 꼬리친 년들 때문이야. 죽어. 너도 몰래 들어온 서진 가문의 여우 같은 년이지. 죽어. 이건 다 네가 받는 벌이야. 꼴 좋다. 너 같은 산후도움이 필요 없어. 넌 해고야. 당장 꺼져. 서연양, 나랑 내기 한번 할래요? 내가 왜 너랑 내기를 해? 한 달? 저한테 딱 한 달만 주시면 강민수님이 울면서 다시 빌게 만들 수 있어요. 네가? 말이 돼?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지금 상황이 최악인데.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5분 주지. 날 만족시키지 못하면 당장 여기서 꺼져. 첫째, 꼭 명심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절대 화내거나 흥분해선 안 돼요. 내가 왜 그래야 해? 아가씨의 모든 행동이 결국엔 내연녀가 공격할 빌미가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흥분한 모습을 녹화해서 민수 도련님께 보여준 적 없나요? 그건 그저 그럴싸한 변명일 뿐이잖아.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결국 네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잖아. 제 안위를 위한 것도 맞지만 서연 양의 이미지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둘째, 저는 아가씨가 되찾았으면 해요. 예전의 모습을요. 보세요. 피부가 얼마나 뽀얗고 얼마나 우아하신지. 이게 최고 명문가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이에요. 그냥 서 계시기만 해도 누구든 압도할 수 있다고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 서연이 어쩌다 이 꼴이 된 거지? 그만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들 전부 날 비웃고 조롱하잖아. 날 저주하고 있는 거 다 알아. 나 같은 미친 여자는 남편한테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그녀의 모습에서 광기뿐만 아니라 자격지심까지 보였다. 그토록 밝았던 여자가 이렇게 망가지다니. 마치 우리 언니처럼. 유나, 우리 함께하기만 하면 모든 게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싫어, 오지 마. 아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째서 남의 잘못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상처를 주시나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꼭 자신을 믿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가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분이신데 왜 항상 자신이 도덕성도 없는 내연녀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죠? 생각해보세요. 민수 도련님께서 내연녀들이 아가씨보다 못하다는 걸 알게 되면 과연 딴 여자를 만날까요? 맞아. 그 여자가 대체 어느 부분이 나 서연이를 따라올 수 있겠어?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분명히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예요. 좋아. 하윤. 너에게 정식으로 기회를 주지. 저랑 강민수는 소꿉친구예요. 22년 동안 알고 지냈고 학생 때부터 연애하다 결혼했죠. 저 강민수는 맹세합니다. 평생토록 서연이 한 사람만 아내로 맞이하고 사별한다 해도 절대 재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생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함께해요.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강민수는 자주 외박을 했고 자기가 후원하던 대학생과 바람이 났어요.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죠? 강민수는요? 강 대표님은 공무가 있으셔서 저는 서류를 좀 가지러 왔습니다. 무슨 공무요? 분명히 그 여자랑 연애질하고 있겠죠? 그 장수진이라는 여자, 겉으론 불자인 척하지만 속은 아주 교활해요. 제가 찾아갈 때마다 항상 교묘하게 피해자인 척해서 강민수에게 제 악독한 모습만 보게 했죠.
특히 마지막엔 더했어요. 길 막지 말고 꺼져. 연언니, 화내지 마세요. 만약에 뱃속 아이라도 다치면 큰일이잖아요. 이 나쁜 년이, 네가 감히 내 아이를 저주해? 저 안 그랬어요. 전 그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요즘 어떤 임산부가 사산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서연. 서연,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내 아기를 저주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만해. 서연, 넌 매번 그렇게 생떼를 쓰고 아나무인이잖아. 난 더 이상 네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수진아. 분명 그 계단에서 혼자 굴러떨어진 건데 민수는 기어코 내가 밀었다고 우기잖아. 나보고 악독하고 억지나 부린다면서. 심지어 그날 밤 내가 조산으로 하혈할 때도 그 불효랑 같이 있었어. 사별해도 절대 재혼 안 하겠다며. 그런 말까지 한 남자가 정말 결혼 2달 만에 변심했을까요? 이제 그 사람 눈에 난 그저 악독하고 미친 여자야. 서진 가문에서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날 만나주지도 않아. 작은 오빠가 무슨 수를 썼는지는 몰라도 내일 본가로 오라고 불렀어. 하윤아,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말 걸게 만들면 널 곁에 두겠어. 못하면 내 인생을 박살내버릴 거야. 네. 빨리 담으로 돌아가. 명심해. 주인 부름 없이는 절대 들어가선 안 돼. 주인 생활구역에 특히 준석 도련님이 지내시는 3층은 여자가 접근하는 걸 아주 싫어하셔. 그리고 준영 도련님이 지내시는 꼭대기층은 금지구역 중에 금지구역이니 절대 가까이 가선 안 돼. 알아들었어? 네, 주의할게요. 응. 진석 도련님이든 준영 도련님이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내 유일한 목표는 잘 돌봐서 서연 양과 준호 도련님을 돈 벌고 나서 언니 데리고 여기 떠나. 잘 사는 것뿐이야. 이 사람은 서진 가문 준영 도련님, 준영이군. 준영 도련님은 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 허가 없이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훔쳐보는 것도 엄금되어 있어. 괜찮아, 정원사입니다. 가자.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순조롭게 잘 끝나기를. 이런 구름 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아무런 엮임이 없기를. 준영부련님, 모든 서류는 확인 끝났고 유출은 절대 없습니다.
전 CBS 사건, 소설 사건 기록 진행 상황은 준영 도련님, 당시 사건 발생 지역 반경 100리 안을 총 72번이나 반복해서 조사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은 모두 대조해봤지만 지금까지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 여신을 못 찾은 거야? 그렇게 많은 자원을 동원했는데 어떻게 흔적 하나 못 찾는 거지? 우리 큰형이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인데 나의 여신님. 착하고 강인하고 좋은 일하고도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서진 가문에 기대려 하지도 않지. 이런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참, 형. 우리 집에 새로운 육아도우미가 왔는데 겨우 19살이거든. 어머니를 완전 기분 좋게 만들고 둘째 형한테 말대꾸까지 하더라. 이렇게 기를 쓰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분명 딴 속셈이 있을 거야. 근데 난 꼬투리를 못 잡겠어. 형이 한번 가볼래? 형 능력이면 분명 단번에 그 여자의 본색을 드러내게 할 수 있을 거야. 가치와 나이는 무관해. 그 여자가 진짜 잘못을 저질렀다면 서진 가문의 규율대로 처리하면 돼. 또 그놈의 공과사 타령. 재미없어. 큰형 마음속엔 오직 소설 사건뿐이라니까. 에휴. 다른 여자들도 소설처럼 수억 분의 1이라도 순수하고 착하면 얼마나 좋을까? 집안의 이런 일들은 정말 지루해. 연기 잘하네. 보아하니 이런 재주로 서현방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거겠지. 서진 가문 큰도련님까지 넘보다니 야심 한번 대단하네. 둘째 도련님, 만약 제가 큰 도련님을 우연히 만난 게 불순한 의도라면 지금 여기서 절 기다리신 도련님도 저한테 딴 맘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말은 청산유수네. 하지만 서진 가문에선 입만 살아서는 아무 소용없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너처럼 신분 상승이나 노리면서 실제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속물 같은 여자거든. 도련님 마음에 안 들어도 전 서연양이 직접 고용한 도움이에요. 절 해고하고 싶으셔도 서연양의 허락이 필요하죠. 게다가 무슨 근거로 제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시죠? 그럼 말해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일 서연양이 민수 도련님을 만날 때 서연양과 준호 도련님 모두 제 보살핌이 필요해요. 심지어 제가 방법을 찾아 서연양과 민수 도련님 사이의 관계를 풀어줄 수도 있죠. 내까짓게 이 일이 내가 잔머리 좀 구린다고 해결될 거라 생각해? 제가 잔머리를 굴리든 말든 산모 심리 상담에 있어서는 제가 확실히 준석 도련님보다는 더 능숙할 테니까요. 좋아. 딱 한 번 증명할 기회를 주지. 만약 내일 준호와 연희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 발로 직접 당장 법무팀 가서 계약 해지해. 내일이 내 유일한 기회야. 반드시 실수 없이 해내야 돼. 언니, 나 오늘 다 괜찮았어. 주인분도 친절하시고 아기도 너무 귀여워. 내일 서연양을 도와서 작은 일 하나만 끝내면 허락받아 볼게. 매일 돌아와서 언니를 1시간씩 보겠다고. 알았지? 민수 도련님이건 서진과 강가문이 곧 시작할 서아시아 금융협력 프로젝트 자료입니다. 초기 규모는 3,700억 원이며 향후 수조 원대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서연낭의 최근 건강 기록입니다. 출산 후 식사량이 30에도 못 미치고 체중은 6kg이나 줄었습니다. 영양지수는 바닥을 쳤고 중증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강민수, 당신도 잘 알 텐데요. 서진과 강가문의 협력은 얽힌 게 아주 많습니다. 당신과 연희 사이는 애초에 단순한 남녀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연희를 만나세요. 준성님, 만약 만나는 이유가 이혼 논의가 아니라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민수, 바람 피워서 배신한 주제에
서진 가문에서 그따위 태도를 보여? 다시 한번 말하죠. 저 강민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고 결혼 생활을 배신하는 짓은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서연님이 제멋대로의 악독한 심성을 가졌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조만간 당신들의 오냐오냐하는 태도 때문에 망칠 겁니다. 만나서 잘 설명만 해준다면 서아시아 협력 프로젝트에서 서진 가문이 이익의 10을 더 양보하겠습니다. 당신 서진 가문이 아무리 많은 이익을 준대도 난 그 여자 2번 다시 안 볼 겁니다. 내일 서연양이 민수 도련님을 만날 텐데 서연양과 준호 도련님은 제 돌봄이 필요해요. 게다가 제가 나서면 서연양과 민수 도련님의 관계도 나아질 수 있어요. 수조원으로도 잡지 못한 남자를 일개 육아도우미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니.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아직 들어가지 마요. 듣자 하니 준석 도련님과 민수 도련님의 협상이 잘 안 풀렸대요. 이따 아가씨가 아시면 큰일 날 텐데. 걱정 마요. 제가 있잖아요. 서연양, 이렇게 입고 민수 도련님 시선을 끄시게요? 당연하지. 내 가장 예쁘고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주제 넘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입으시면 민수 도련님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만약 이런 치장이 소용이 있었다면 예전에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하진 않으셨겠죠? 안 그런가요? 서연양,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제게 기회를 주시겠다고요. 제 말대로 하셨는데도 결국 실패한다면 언제든 저를 만신창이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했어요. 먼저 가서 쉬세요.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진짜 네 얼굴을 그어버릴 거야. 피투성이로 말이야. 난 하고도 남으니까. 저 같은 미천한 목숨은 죽든 살든 아무 상관없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수 도련님이 아가씨를 보러 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로 갈아입으시죠. 이걸 입으라고? 매번 가장 완벽한 모습만 민수 도련님께 보여주셨지만 모르고 계셨어요. 고급스럽게 입을수록 도련님 눈에는 오만한 가해자로 보인다는 걸요. 상처받은 사람은 오히려 아가씨인데 말이죠. 장수진도 불쌍한 척하는데 아가씨라고 못할 거 없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장수진이 무슨 수로 민수 도련님을 아가씨가 출산하던 밤에 자기 곁에 잡아뒀겠어요? 좋아. 내 말대로 하지. 아직 부족해요. 애 데리고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서연양이 아이는 서연양의 가장 큰 무기예요. 강민수님의 유일한 핏줄이자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죠. 언젠가 훗날 정말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이 아이는 강민수님을 아빠라고 부를 테고 서연양을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이 아이 덕분에 어쩌면 두 분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식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서연양이 아이를 보세요. 얼마나 작고 가여운가요. 태어날 때부터 아빠의 사랑도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따뜻한 가정도 가져보지 못했죠. 맞아. 이렇게 작은데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나를 보는 이 아이 눈에는 조금의 원망도 없어. 바로 그거예요. 그 눈빛을 유지하세요. 이제 장소를 좀 옮기죠. 앞쪽 홀이 공사 중이라 잠시 통행이 불가합니다. 강민수님, 제가 다른 길로 안내해드릴게요.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지? 아니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강민수를 꼬시려는 건가? 이쪽은 나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강민수님, 걱정 마세요. 조금만 가면 출구입니다. 고작 열을 못 봤을 뿐인데 어쩌다 저렇게 마른 거야. 강민수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연이를 절대 안 보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벌써 가슴 아파하는 표정이군. 아가, 엄마가 너랑 같이 떠나면 엄마를 원망할까? 너무 많이 아플까? 근데 엄마 혼자선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항상 기고만장하던 서연 양한테 이런 연약한 면이 있었군. 출산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바람을 맞으면 어떡해. 민수 도련님, 출구는 저쪽입니다. 당장 서연 양한테 안내. 네. 나조차도 손쓸 수 없었던 상황을 이 여자가 정말 상황을 뒤집어 놓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강민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양, 강민수님이 오셨어요. 서연양, 먼저 다가가서 맞이할 생각이신가요? 하지만 다가간 뒤에 무슨 말을 하실 건가요? 예전처럼 또 계속 해명만 하실 건가요? 장수진 양을 밀지 않았으니 용서해달라고 비실 건가요? 하지만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전 그저 절 믿어주길 바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장수진 양을 정말로 당신이 계단에서 밀었나요? 정말 제가 아니에요. 만약 저라면 저 서연은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제명에 못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해명하려는 거죠? 강민수님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잘못한 건 그 사람이지 서연 양이 아니에요.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어야 해요. 그럼 전 어쩌면 좋죠? 기억하세요. 조금 있다가 그냥 저기 앉아서 억울했던 일만 생각하세요. 딱 그 말만 하세요. 연아. 서연 양, 제가 민수 도련님을 모시고 올게요. 강민수님, 들어오시죠. 무슨 일로 왔어? 따지러 온 거야? 서진 가문에서는 널 이렇게 돌보는 거야? 오지 마! 내가 수진이를 밀었다고 쳐. 이제 만족해? 그래, 내가 천하의 몹쓸 년이고 죽을 죄를 지었어. 민수도련님, 당신은 청렴결백하시니 나 같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눈 버릴라. 여보세요? 이 사람 내보내! 연아. 민수도련님, 나가시죠. 사고 당일의 모든 CCTV 영상 전부 다 확보해. 모든 각도에서 프레임별로 확인해. 반년이야. 무려 반년이나 지났다고. 우리 아기 들었니? 그 사람이 드디어 다시 조사해보겠대. 여기요. 하윤 씨, 고마워요. 하윤 씨 아니었으면 전 오늘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다 말해봐요. 사연 양, 별 말씀을요. 불안을 덜어드리는 건 제 당연한 본분인걸요. 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매일 밤 1시간씩 집에 다녀와도 될까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반려동물을 돌봐야 해서요. 좋아요. 문제 없어요. 앞으로는 매일 밤 집에 가서 2시간씩 있다 오세요. 비록
그 사람은 여전히 날 믿지 않겠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민수 도련님의 태도가 이미 바뀌었으니 이제부터는 서연 양은 그저 소용없어요. 거기엔 아주 작은 CCTV 하나밖에 없어요. 수진이 한 짓들은 찍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민수가 조사해봤자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서연 양, 그렇게 비관하실 필요 없어요. 방금 자세히 지켜봤는데 서연 양이 민수님더러 문 밖에서 멈추라고 하니까 정말 멈추셨잖아요. 그걸 보면 규칙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분 같아요. 전 그런 사람이 쉽게 장수진이랑 선을 넘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분명히 받는걸요? 그이가 수진이한테 겉옷을 덮어주고 차에 안아서 태우는걸요. 그럼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는 것도 보셨어요? 어쩌면 고의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해를 하고 이성을 잃게 만든 걸 거예요. 게다가 민수 도련님은 그 여자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제부터는 꼭 침착하셔야 해요. 괜찮아? 응. 확실히 강민수는 항상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니까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지. 네가 일깨워줘서 다행이야. 하지만 3일 뒤에 강민수가 남경사에 또 갈 텐데 장수진이 거기서 알바하거든. 분명 또 마주칠 거야. 나 어떡하지? 3일 뒤의 일은 제게 맡겨주시면 돼요. 지금 하셔야 할 일은 푹 쉬시는 것뿐이에요. 응,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그리고 500만 원을 보너스로 줄게. 전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야. 꼭 받아. 감사합니다, 아가씨. 5만 유안이 돈이면 정원을 고치고 언니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를 심고 그네도 달 수 있어. 언니가 정말 좋아하겠지? 죄송합니다. 고용주와 부딪혔으니 규정에 따라 벌금 2천 유안을 내겠습니다. 벌금? 어떻게 하면 규정으로 사맘을 무마할지 잘 아는군. 서연이가 준호를 앉게 만들고 민수가 서연이를 보러 오게 하다니. 제법 수완이 좋군. 하지만 이게 네 타고난 재능인지 아니면 남자를 유혹하는 경험이 풍부해서인지? 준석 도련님, 산모의 심리적 압박 완화와 가족관계 조율에 있어서는 제게 분명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명심해. 강민수는 네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은 못할 거다. 그리고 내 그 구린 수작을 우리 가족에 대해 쓰지 마. 알겠습니다. 진경, 이거 버려. 네. 그리고 보너스는 400만 원 깎겠어. 네. 겉옷 좀 부딪혔다고 400만 원이나 깎다니. 다음엔 무조건 멀리 떨어져야지. 악덕 자본가 같으니.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19살의 육아도우미가 패다니. 강민수를 10대 쥐락펴락하면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 돼? 사람 붙여서 주시해. 모든 동량을 말이야. 네. 언니, 나 왔어. 언니, 윤희가 집에 왔다고 반겨주는 거야? 착하네.
이 손, 벌써 3년이나 붓을 못 잡았네. 언니, 뭘 그리고 있어? 이거? 우리 미래의 집이야. 유나, 봐봐. 나중에 우리 같이 남쪽으로 가서 집을 한 채 사는 거야. 우리만의 작고 예쁜 집. 여기는 텃밭이야. 그리고 여기는 정원이야. 해바라기를 아주 많이 심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창문을 열 때마다 바로 볼 수 있잖아. 언니,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미래의 집. 정말 좋다. 언니 그림도 너무 좋아. 언니 미술 배워야 해. 언니가 지금 열심히 해서 우리 윤희 학비 모아야지. 나중에 우리 윤희가 커서 돈 벌면 그때 언니 미술 학원비 내줘. 알았지? 응. 나 나중에 꼭 돈 많이 벌어서 언니 호강시켜줄게. 그래. 언니, 나 오늘 보너스 받았어. 무려 90만 원이나 돼. 이제 곧 작은 마을에 가서 아담한 별장을 살 수 있어. 원래는 가격 떨어지기를 좀 더 기다리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최저가까지 떨어졌더라. 계약금 내도 되겠어. 봐봐. 우리 집이 생겼어. 거기 집은 더 이상 비도 안 셀 거고 아무도 우릴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당에는 해바라기를 잔뜩 심는 거야. 언니가 그린 그림처럼. 모레가 서진 도련님의 3일 평가일이야. 최대한 빨리 서연 양의 음어리를 풀고 이 위태로운 일자리를 지켜야 해. 가서 좀 챙겨 준호 집 말이야. 이따가 준호랑 둘째 오빠랑 남경사에 기도하러 갈 거야. 서연 양, 제 생각엔 가능하면 둘째 도련님은 빼고 가세요. 왜? 장수진은 부모가 안 계셔서 그런 이유로. 민수 도련님은 그분을 챙겨줘야 할 여동생으로 보잖아요. 만약에 오빠분까지 같이 가시면 오히려 그분이 더 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거예요. 그렇네. 그 전에 강민수도 그랬어. 오빠들한테 오냐오냐 커서 그래서 사사건건 괴롭힌다고. 불쌍한 장수진을 말이야. 하윤아, 널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도 사심이 있어요. 저는 둘째 도련님과 너무 많이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둘째 오빠 한번 보려고 난린데. 비록 성격은 좀 더럽지만 그래도 진짜 잘생겼잖아. 게다가 돈도 많고. 둘째 도련님은 확실히 뛰어나시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 무슨 수로 도련님의 마음을 얻겠어요? 지금은 열심히 일만 하면 두둑한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도련님들의 관심을 바란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 계산은 저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서연 양은 안심하세요. 이 2달 동안 저는 서연 양만 잘 돌보고 싶어요. 하윤아, 이제 겨우 19살이면서 어쩜 그렇게 생각이 깊고 똑부러지니. 알았어. 둘째 오빠한테는 내가 잘 말해둘게. 혼자 간다는 게 하윤의 생각이라고? 네. 다른 여자들은 다 어떻게든 내게 접근하려 하는데 오히려 거리를 두네. 진짜 분수를 아는 건지 아니면 고도의 수작인지. 준석 도련님, 제 생각에는 그 여자는 서연 양에게 찰싹 갈라붙어서 서진 가문에 자리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속셈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남경사에 간다고 해도 아무래도 아가씨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고 오히려 시간만 질질 끌 겁니다. 자네가 에스코트해. 전 과정 녹화하고. 네.
갈비뼈도 다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일을 시작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요. 괜찮아요.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제 이 작은 상처가 무슨 대수겠어요. 도련님, 돈을 더는 낭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나 동정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제 가장 큰 꿈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싶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저처럼 가난 때문에 엄마를 잃는 아이들을요. 마침 대웅전 가는 길인데 이리 줘요. 네. 가죠. 하윤아, 저기 봐. 쟤 연기 진짜 잘하네. 당장 달려가서 때려주고 싶어. 저 가식적인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하윤아, 너 예전에 방법이 있다고 했지. 어떻게 하면 돼? 예전에 어머니가 쟤한테 5억 원을 주면서 떠나라고 하셨어. 근데 안 받겠다면서 바로 가서 일렀잖아, 강민수한테. 우리 가문이 돈으로 자기 꿈을 짓밟는다고. 돈도 안 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장수진, 확실히 화나게 하네요. 사연양이 어떻게 하든 결국 꼬리표가 붙겠죠? 악독하고 드세다는 꼬리표요.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 여자, 또 무슨 꿍꿍이지? 이 향주머니가 묘한 향기처럼 온 세상에 퍼져 구원해 주소서. 병든 몸의 고통을. 서연, 허튼 짓 하지 마. 저 여자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서연당이 장수진을 보고도 뜻밖에도 예전처럼 욕하지도 않고 오히려 평온하게 향을 피우며 기도하다니. 수진 학생, 그동안 있었던 일은 확실히 제가 너무 충동적이라 상처를 줬어요. 그동안 전 계속 보상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특히 수진 학생의 꿈을 듣고 나서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언니, 제발 부탁할게요. 더 이상 돈으로 제 꿈을 더럽히지 마세요. 수진 양, 오해하셨어요. 서연 양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세요. 서진 가문과 미국 호프병원이 함께하는 최고의 의학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연 양이 애를 많이 써서 수진 양을 위해 이 기회를 얻어냈어요. 수진 양이 고개만 끄덕이면 다음 주에 바로 출국해서 사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윤의 이번 수는 정말 지독하네요. 장수진이 거절한다면 자기 꿈을 부정하는 셈이고 받아들인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반드시 타지로 떠나 강민수와 멀어져야 한다는 걸요. 왜 그러시죠? 장수진 양, 이 기회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의학 공부하고 싶다면서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왜 싫겠어요. 그냥 너무 놀라서 그래요. 너무 놀라서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이런 좋은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사은 양, 고마워요. 이건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사연 양. 하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 학업을 마치고 아픈 사람들을 구하며 세상을 널리 돕겠습니다.
가서 짐부터 챙겨요. 잠시 후에 담당자가 와서 후속 절차를 안내할 거예요. 얘기 좀 해. 응. 강민수님, 빨리 사모님 뒤따라가 보세요. 이전엔 저 때문에 강민수님과 사모님 사이에 오해가 생겼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곧 출국할 예정이고 사모님이 주신 이번 기회에 정말 감사드려요. 외국에서도 두 분을 위해 동심향을 피울게요. 일단 짐 정리 잘하고 외국에서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 동비서한테 연락해. 하윤아, 너도 봤지? 방금 걔 태도 말이야. 정말 때려 죽이고 싶더라. 맞아요. 제가 서연양이었어도 확실히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서 머리를 산발로 만들고 얼굴을 돼지코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강민수님이 곧 나오실 텐데 지금은 화내실 때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태연 도련님이 아주 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서연양이 화를 내시면 도련님이 놀라실 텐데 어쩌시려고요? 게다가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공든탑을 무너뜨리실 건가요? 네 말이 맞아. 내가 꼭 참아야지. 이 여자 아직 숨겨둔 패가 있었네. 장수진은 보아하니 진짜 끝장났구나. 연아. 몸도 약한 사람이.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직접 올 필요 없었어. 이런 일은 비서한테 맡기면 되잖아. 나랑 차에 가서 얘기 좀 해.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니까. 그래. 연아. 강민수님, 이것 좀 보세요. 서연아. 지금 또 이걸 보여주다니 대체 어쩌자는 거야? 긴 말 필요 없어. 직접 봐. (10년이) 지났어. 꼬박 10년이야.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제야 여기까지 왔는데 강민수가 사연이랑 멀어지게 하려고. 민수 오빠가 날 보게 하려고. 날 가엾게 여기게 하려고. 근데 지금 사연이가 이런 악랄한 방법으로 날 쫓아내려고 해. 오빠가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내버리려고 해. 안 돼. 안 돼. 절대 그럴 순 없어. 하나도 안 아파. 수진이는 안 아파. 이대로 민수 오빠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다 넘어지셨어요? 괜찮으세요? 전 그저 청소 좀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실수로 넘어졌네요. 아무래도 이번엔 아쉽게도 출국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당신의 불자 여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봤어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민수 도련님, 차에서 내리세요. 연아, 나 일 좀 처리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어쩌면 처음부터 우린 안 맞았던 걸지도 몰라요. 서연 양이 엄청 애를 써서 그 기회를 잡아준 거네요.
준서 도련님, 하윤 양이 오늘 한 행동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진심으로 서연 양을 챙기면서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다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절대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준석 도련님, 하윤의 미행 보고서입니다. 담당 직원 보고에 따르면 3일 전 하윤은 집에 들렀다가 비를 뚫고 남병사로 가서 밤새 CCTV를 설치했답니다. 차 대리시켜 서진 가문으로 간다. 하윤 양, 오늘 고마웠어요. 하윤 양이 낸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난 영영 해명 못했을 거예요. 빨리 가서 쉬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준호랑 단둘이 있고 싶어요. 감사 인사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준석 도련님, 법무팀으로 가서 정식 채용 계약서 쓰세요. 그럼 제가 드디어 도련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군요. 분수만 잘 지킨다면 서진 가문에서도 섭섭지 않게 할 겁니다. 하지만 엉뚱한 생각은 품지 말고 항상 명심하세요. 본인의 처지를. 그리고 다쳤으면 제때 치료하세요. 다쳤으면 제때 치료받으세요. 준석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떤 하녀한테 이렇게 마음 쓰는 거 말이야. 설마 그 어린 도우미한테 마음이라도 둔 거니? 제가 그런 빈티나는 하인한테 감정을 느끼겠어요. 우스운 소리죠. 서진 가문엔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여자가 마침 쓸모 있을 뿐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준영 도련님과 준석 도련님도 무서운 분들이지만 둘째 부인 댁 민혁 씨도 조심해야 해. 네가 제일 그분이 좋아하는 생기발랄한 아가씨 타입이거든. 여자를 오가라이트 바꾸는 분이야. 이 사람이 민혁 씨. 민혁. 꼬마 아가씨, 얼굴이 꽤 예쁘장하네. 몸매도 나쁘지 않고. 자격이 있네. 내 친대 시중을 들. 민혁 씨, 이거 놓으세요. 전 사연 양의 육아 도움이라고요. 자중하시죠. 앙카진 고양이네. 발톱이 제법 날카롭네. 길을 쓰고 서진 가문에 들어온 게 침대에 오르려는 속셈 아냐? 모처럼 이 도련님이 너한테 흥미가 생겼는데 분위기 깨지 마. 겉보기보다 제법 볼륨감 넘치는데? 민혁 씨, 전 그저 육아 도움이에요. 제게 주어진 본분만 다하면서 정당한 월급만 받고 싶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안 나준다고 말하면 어쩔 건데? 이러느니 차라리 죽지. 당신 맘대로는 안 될걸요? 내 침대에 오르는 게 갓난아기 시중 드는 것보단 낫잖아? 아니면 네 그 얄팍한 잔머리로 강민수를 해결했다고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제 일이니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하얀 토끼, 너도 조만간 나한테 매달리게 될걸? 그땐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안 넘어갈 거야. 그때 언니도 이런 두려움을 느꼈겠지?
아니, 언니는 그때 나보다 어렸으니 훨씬 더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을 거야. 언니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 난 절대로 무슨 일이 생겨선 안 돼. 반드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언니를 잘 보살펴야 해. 냉정하게 날 주시하는 준석 도련님도, 날 장난감 취급하는 민혁 씨도 둘 다 날 순순히 놔두지 않겠지. 오직 서연 양과 태연 도련님을 잘 돌보는 것만이 내가 서진 가문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야. 연아, 민수 도련님이 밖에서 널 기다린 지 벌써 6시간이야. 정말 안 만날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도련님이랑 잘 얘기해 보렴. 싫어요. 할 얘기 없어요. 연아, 서연 양, 계속 민수 도련님이랑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실 건가요? 왜? 너마저 날 설득하려고? 그 사람은 밖에서 고작 몇 시간 기다린 것뿐이야. 하지만 난 어떻게 버텨왔는지 알아? 결혼 후 그는 매일 밤낮으로 일만 했어. 특히 장수진이 나타난 후로는 매일 밤 독수공방했어. 온 세상에 버림받은 기분. 그 사람이 격언나 봤을까? 그럼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차갑게 대하는 거 1년이든 2년이든 마땅한 일이에요. 하지만 서연 양, 단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이렇게 괴롭지도 않으셨겠죠? 서연 양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민수 도련님의 성격은 매사에 사무적이라 서연 양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정하고 로맨틱한 남편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한편으론 놓지 못하시는 거겠죠? 소꿉친구로서의 정을요. 그러면서도 안 맞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이렇게 괴로우신 걸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지요. 서연 양, 이렇게 괴로우신데 왜 억지로 선택을 하려고 하세요? 지금 상처를 준 건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선택하게 만드세요. 서연 양을 아낀다면 서연 양을 위해 변해야죠. 그걸 못한다면 서연 양도 굳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죠? 선택권을 강민수한테 넘기면 되는데. 하윤 씨,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마음이 급해서 바보 같았네요. 단장 좀 도와줄래요? 그 사람과 얘기 좀 해야겠어요. 연아, 유나, 나 대신 민수 도련님이랑 얘기 좀 해줘. 민수 도련님, 어제 진실을 아신 후 서둘러 차에서 내리셨는데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가신 건가요? 부배원 정규직 자리는 연희가 힘들게 얻은 건데 수진이한테 줄 순 없어요. 그래서 이미 거뒀습니다. 그녀에게 준 모든 지원을요. 앞으로 그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럼 일 처리하는데 오늘 아침 5시까지나 걸린 건가요?
강 가문 사당에 가서 사당 의식을 치르고 가문 규율에 따라 가문 징계 채찍을 가져왔어. 연아, 여기 가문 규율에 따라 오늘은 네 마음대로 날 때려도 좋아. 민수 도련님, 아가씨를 많이 아끼시는 것 같은데 왜 신혼 이후로 자주 외박을 하시고 심지어 집에 와서 아가씨를 보고도 혼자 서재로 가서 주무신 거죠? 연아, 아무래도 일단 육아도우미부터 나가게 해. 내가 직접 설명할게. 유나, 가지 마. 당신, 거기서 말해요. 민수 도련님, 병풍 너머로 말씀하시죠.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해봐요. 연아, 일부러 널 멀리한 게 아니야. 그저 네가 너무 예뻐서 가끔은 통제가 안 됐거든. 강 가문의 예법이 엄격해서 나도 결혼식 때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정욕을 느꼈어. 하지만 당신이 다음날 거동조차 불편해하길래 스스로 너무 자책감이 들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지. 당신이 임신한 후로는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하셔서 나는 더더욱 당신 곁에 갈 수 없었어. 그래서 집에 못 온 거야. 당신을 볼 면목이 없어서. 당신, 이제 그만해요. 결혼까지 하신 분들이 어쩜 이리 순수하세요? 한 분은 애타는데 말도 못하고, 한 분은 선 넘을까봐 참고, 두 분이 입이라도 열어서 대화만 나눴어도 이 지경까진 않았죠. 아가씨, 이제 민수 도련님과 잘 얘기해보세요. 응. 연아, 난 이미 벌을 받았어. 이제 당신 차례야. 더 세게 때려. 남편 노릇을 못한 내 죄야. 당신을 때려서 크게 알아놓게 한 다음 죄책감을 덜어주는 건 당신한테 너무 관대하잖아. 내 벌은 이거야. 앞으로 매일 밤 내 침대 앞에서 두리안 위에 무릎 꿇어 나와 아이에게 100번씩 말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꼬박 1년을 채워야 해. 이건 벌이 아니야. 은혜지. 그뿐만이 아니야. 오늘부터 당신 명의의 모든 자산을 당장 준호 명의로 돌려. 또다시 남편 노를 못하면 자산은 안 돌려줄 거고 당신은 영원히 우리를 잃게 될 거야. 알았어. 다 당신 말대로 할게. 여보세요? 지금 당장 내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이랑 지분을 전부 서연이 개인 명의로 넘겨. 연아, 앞으로 내가 또 당신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하면 나 강민수는 죽어 마땅해. 저 두 사람 이번엔 제대로 얘기 잘해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너희 부부 드디어 화해했구나.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알겠지? 네, 엄마. 서연이가 계속 서진 가문에 살고 싶대서 저도 이쪽으로 들어와 서연이랑 준호 곁에 있으려고요.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희 둘만 잘 지낸다면 어디 살든 상관없지. 가서 짐 좀 챙겨서 금방 오겠습니다. 그래. 윤희, 이번엔 정말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다면 저 바보 같은 아이들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야. 이건 꼭 받아도 사양할 필요 없어. 최고급 비치넷 가치가 100만 원 넘을 텐데 서진 어머니께서 저걸 하윤이한테 주시다니. 서진 어머니 반지는 받을 수 없어요.
사모님과 서연 양의 마음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너무 귀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서연 양이 전해주신 이 팔찌도 받을 수 없어요. 첫째로 전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냐 하면 두 분 모두 정말 좋으신 분들이니까요. 둘째로 제 월급이 2천만 원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건 당연한 제 본분이에요. 셋째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이런 보석들의 가치를 잘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보석의 가치만 떨어질 거예요. 아휴, 너처럼 이렇게 속이 깊고 철든 아이는 드문데 내 생각이 짧았구나. 저기, 그럼 현금으로 줄까? 집에 무슨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넌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원하는 건 뭐든 말해. 정말 괜찮아요.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쳐요. 만약 정말 제게 상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전 밤에 태연 도련님 방에서 지내고 싶어요. 밤에 돌봐드리기 편하게요. 바닥에서 자면 돼요. 절대 깨우지 않을게요. 아기 방에서 지내면 마주칠 일은 없겠지, 민혁 씨를? 좋아. 내 말대로 할게. 당장 아기 방에 침구를 놔줘. 제일 푹신한 매트리스랑 내 거랑 같은 실크 이불, 옷장이랑 화장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 네.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전혀 안 번거로워. 난 오히려 해준 게 너무 없는 것 같은데. 민희가 돈 안 받겠다고 넌 진짜 안 주려는 거니? 그러니 멍청하게 1년 내내 울고만 있었지? 왕아주머니 회계팀의 지시에서 하윤양 계좌로 보너스 5천만 원 바로 입금해. 네. 사모님, 이건 네가 지켜준 거야. 연희와 민수의 결혼을. 4만 원. 걔들 사랑이 고작 이 5천만 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 아닙니다. 왕 아주머니 사람들에게 알려서 가족연회를 열어 연희 재결합한 거 축하하게. 그리고 이참에 하윤양을 정식으로 모두에게 소개해야겠어. 저도 찬성이에요. 그때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스타일링 팀 불러서 하윤양 제대로 꾸며줄 거예요. 괜찮습니다. 유니폼이 일하기 편해요. 그리고 가교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복장이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가교는 신경 쓰지 마. 넌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게다가 이번 가족 연회에는 친척들도 많이 부를 거야. 내가 가장 고마워하는 육아 도우미로서 제대로 꾸며서 내 체면 좀 세워줘. 그럼 알겠습니다. 저 치파오 입으신 분이 우리 서진 숙모야. 혁이 어머니지.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정훈 오빠야. 그 오빠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이야. 완전 백마탄 왕자님 같지? 저렇게 우아하신 분이 어쩌다 민혁 씨 같이 막대 먹은 아들을 낳았대요? 저분은 태연 어머니고 삼가 쪽 사람들이 좀 요란하거든. 특히 거기엔 사람 잡는 꼬마 악마도 하나 있으니까 너도 각별히 조심해야 돼. 사람을 잡아요? 삼가. 아이가 대체 얼마나 악질이길래 그런 단어까지 쓰시는 거예요? 듣자 하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세 집안 손주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아 가업을 물려주신대. 그래서 우리 본가랑 다른 두 집안의 관계가 유독 미묘해. 너도 조심해야 돼. 절대 저 사람들한테 당하지 마. 주의할게요. 연아. 어머니가 나보고 당신 좀 챙기라고 하셨어. 출산 후에는 오래 서 있는 거랑 무리하는 게 제일 안 좋대. 이제 좀 쉬어. 사실은 어머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대표님이 사모님 찾으려고 세 바퀴나. 동창. 민수 도련님, 사실 아가씨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애정 행각하는 부부예요. 하윤아, 쉬러 가자.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이게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어라? 이게 누구야? 도망친 아기 고양이 아니야?
정말 미안하게 됐네요. 옆에 탈의실이 있으니까 내가 데려가 줄게요. 새 옷을 하나 골라봐요. 사과하는 의미로요. 어때요? 민혁 씨, 호의는 감사하지만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계속 젖은 채로 둬서 연희가 당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본가에서 신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옷차림이 엉망인지 말이죠. 아니면 내 채취가 남아있는 게 좋아요? 하윤 양은요? 서연 아가씨가 무대로 올라오라고 급히 찾으세요. 어디로 간 거지? 이렇게 빨리 당신을 찾으러 왔네요. 보아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겠어요? 민혁 씨, 너무 비열하네요. 하윤 양이 만약 끌려 들어가면 큰일 날 텐데요. 그렇다고 안 가면 이따 무대에서 나설 수 없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 계속 떠들면 올해 보너스 다 깎일 줄 알아. 상관없으시면서 여기서 왜 보고 계세요? 지금은 안 급하지만 이따 급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꽤 적극적이네? 이 와중에 꼭 꺾을 여유도 다 있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혁 씨. 옷은 안 갈아입어도 돼요. 이거면 충분해요. 꽃 한 송이를 꺾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야생마를 길들이고 가시를 부러뜨려서 결국 고개 숙이는 걸 봐야지. 그게 진짜 게임이지. 일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무사히 넘기다니 하윤 양은 정말 영리하군요. 도구는 원래 날카로워야지. 이 도우미가 서진 가문에 온 게 도련님들이나 전 때문 아니었어? 근데 왜 피까지 흘리면서 준호 형을 거절한 거지? 큰형, 나 좀 살려줘. 그 하윤이라는 여자 내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 글쎄, 연아랑 강민수를 진짜 화해시켰다니까? 엄마가 준 최고급 비치가락지도 다 필요 없대. 거의 1억 원이라고. 그걸 그냥 거절했어. 형이 보기엔 걔 진짜로 다른 도우미들이랑 좀 달라? 나 진짜 오랜만에 봐, 저런 여자는. 무슨 일이야? 큰형, 저 하윤이란 여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나 아무래도 걔한테 홀린 것 같아. 준호야, 사람을 볼 땐 선입견을 가져선 안 돼. 남루한 추가집에도 기대가 있고 화려한 부잣집에도 추악함은 있는 법이지. 훌륭한 심성을 가졌으니 쓸만할 거다. 민혁이한테 전해 적당히 하라고. 큰형이 도우미를 이렇게 칭찬한 건 처음이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 참, 큰형.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소설의 몸에 무슨 특별한 흉터 같은 거 없어? 빨리 형을 도와서 그 여자를 찾고 싶어. 효식은 필요 없어. 직접 만나면 자연히 알게 될 거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연회에 참석해 함께 축하해 주셔서요. 저와 민수 씨가 다시 화해하고 결혼 생활을 회복한 걸요.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사랑하고 사랑받을 용기를 주셨죠. 다음으로 민수 씨에게 감사드려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변해줬거든요. 마지막으로 제 육아 도우미이자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하윤 양에게 감사드려요. 당신은 제 모든 걸 꿰뚫어보고 고통과 연약함을, 당신은 제게 침착함을 가르쳐줬고 당신은 제게 깨닫게 해줬죠. 사랑과 이해만이 위기를 넘길 열쇠라는 걸. 당신이 없었다면 새 삶을 얻은 서연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윤 양에게요.
하윤아, 고마워. 내가 내게 새 삶을 줬고 전혀 다른 앞날을 열어줬어.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 네가 늘 그랬지. 비싼 보석은 너한테 부담스럽고 일을 딸 때도 불편하다고. 이 팔찌는 순운이라서 막 다뤄도 괜찮아. 우리 하나씩 나눠 끼자. 앞으로 넌 내 친자매야. 누가 널 괴롭히면 날 괴롭히는 거나 다름없어. 서진 가문의 장녀를 말이야. 본가가 이렇게 요란하게 고용인을 띄워주면서 우리 같은 주인들을 들러리 세우다니. 이건 명백히 우리 삼가의 체면을 짓밟는 짓이에요. 하것이 어딜 감히. 그러게 말이에요. 그자 부부 사이 좀 이어진 걸로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했냐? 서연아, 저 보모를 너무 치켜 세우는구나. 당최 무슨 짓이냐? 장당한 서진 가문의 장녀가 하인하고 자매라니. 채통이 말이 아니구나. 맞아요. 네 말이요. 이게 무슨 채통이란. 어쩜 저럴까요? 그러게요. 서진 가문 망신이네요. 이건 정말 너무 격떨어지네요. 서연양과 찬이십니다. 보석이 숨겨져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하는 법이죠. 저는 그저 두 분의 이 특별한 여정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운 좋게도 두 분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드는 걸 본 방관자일 뿐입니다. 자매라는 호칭은 당치도 않습니다. 말하는 거 보소. 자기 분수는 아나 보네. 어린 나이에 저렇게 침착하다니. 말 몇 마디로 어색한 상황을 무마시키고 참으로 드문 인재네. 분수도 알고 괜찮은 아이네. 연희가 인복이 있어. 채, 어쨌든 난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 앞으로 넌 나 서연이의 친자매야. 어머, 아주 훌륭한 연극이네. 한낱 보모 주제에 갑자기 신분 상승해서 서진 가문 장녀의 친자매가 되다니. 이런 수완과 이런 재주라니. 어른인 나조차도 부끄러워질 정도네. 그렇게 대단하시니 서진 가문 장녀와 사위의 일도 해결했겠지? 그럼 마침 잘 됐네. 우리 집 그 못난 막내 아들도 오늘 방과 후에 네가 좀 맡아주렴. 5일 뒤에 내가 데리러 올 테니. 태연, 어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태연이 성격 어떤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하윤 양이 어떻게 가르쳐요? 맞아요. 태연이는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작은 오빠한테 독을 타서 입원까지 시켰잖아요. 그런 망나니를 누가 감당해요? 하윤 양, 연희랑 제 매제를 다시 합치게 만들었으니 그 능력은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엔 애 하나 돌보는 것쯤은 유의도 아니겠죠? 혁이 말이 맞아요. 게다가 맏며느리는 어머니와 같다잖아요. 형님, 본가만 행복하면 그만이고 우리 가족 죽고 사는 건 모른 척 할 거예요? 아니면 본가가 일부러 우리 태연이가 망가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가가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하윤 양이 산발을 무시하는 건가? 응? 말이 이쯤 나왔으니 아무래도 이 폭탄은 동겨가 무조건 떠안게 생겼네. 문제는 작은 하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야. 잘못하면 서진 가문에서 쫓겨날 텐데 말이야. 서진 어머니, 서연 양, 이렇게 태연 어머니께서 절 믿어주시니 저 하윤이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짬을 내서 태연 도련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지장은 없을 겁니다. 준호 도련님을 돌보는 일에는요. 좋아, 허락할게. 하지만 태연이는 내 생각만큼 간단한 애가 아니야. 스스로를 잘 보호해야 해. 맞아, 하윤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사람을 부르렴. 억지 부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들 잘 부탁할게. 하윤아, 너 알고는 있냐? 방금 고개 끄덕인 게 본가에 얼마나 큰 골칫거리인지 말이다.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 못하면 당장 서진 가문에서 나가거라. 네. 아버지, 회사에 아직 일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시죠. 태연 도련님 방에 다 왔어요. 바로 앞방이에요.
전 안 갈래요. 혼자 가보세요. 이 나쁜 놈들아! 다들 저리 꺼져! 이 꼰대야! 맨날 나더러 책이고 글만 쓰라며! 우리 반 오상이는 매일 키톡도 하고 밀크티도 마시는데 왜 나만 안 되냐고! 태연 도련님, 사모님은 다 도련님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끄러! 가스라이팅 하지 마! 공부 안 하면 죽냐? 다른 사람들은 라이브 방송하면서 인플루언서 되고 돈 잘만 벌던데 왜 나한테만 공부 벌레가 되라는 거야? 저리 꺼져! 다들 걱정하는 이유가 있었네. 태연이는 그냥 버릇없는 아이가 아니라 인터넷의 나쁜 것들에 완전히 물들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작은 악마야. 촌투기가 어디서 얼쩡거리지 마! 뭘 봐? 못생긴 게 꼴 좋다. 당장 꺼져! 안 꺼지면 받아라! 이 도련님의 심판에 개 틀린 건 맛 좀 봐라! 센 척하더니 후회? 준석 도련님, 후회 안 합니다. 제가 거기서 물러서면 서진 어머니와 서연 양이 난처해지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본가에서 감사라도 해야겠군. 태연 도련님은 아직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가장 엇나간 길을 가고 있기에 누군가 더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가 그 알량한 잔머리로 바꿀 수 있다고 저 꼬마 악마를. 순진하군. 순진해서가 아니라 전 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한 아이의 어린 시절이 망가지는 걸요. 저와 제 언니처럼 말이에요. 유나, 걱정 마. 여기서 기다려. 언니가 꼭 가져다 줄게. 제일 예쁜 필통. 유나, 어때? 마음에 들어? 응, 좋아.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 도둑 잡아! 다들 와서 이것 좀 봐요. 소금한 게 벌써 도둑질이야. 부모한테 배우지도 못한 것들. 만약 그때 이끌어줄 어른이 있어서 우리에게 도둑질은 나쁜 거라고 말해줬다면, 만약 언니가 돈을 아끼려고 불법 택시를 탔을 때 누군가 한마디라도 주의를 줬다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어쩌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준석 도련님, 걱정 마세요. 앞으로 힘들 거란 건 알지만 전 반드시 최선을 다해 돌볼 거예요. 태연 도련님을요. 당신은 왠지 늘 폐허 속에서도 버틸 이유를 찾아내는군요. 준석 도련님, 폐허라는 건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의무실로 데려가 강시우한테 전해. 제일 좋은 약을 쓰라고. 도련님이 신경을 다 쓰시네. 육아도우미의 상처에 강의사한테까지 보내다니. 저분은 서진 가문 주인들 전담의사인데. 연희가 보면 걱정할 테니까 그뿐이야. 감사합니다, 준석 도련님. 이런, 우리 착하고 고집센 육아도우미 아니야? 보아하니 오늘 그 꼬마 미치광이한테서 화려한 정가를 올렸네? 내가 진작 말했지? 이런 곳에서는 그 알량한 착한 척이랑 가소로운 고집으론 살아남기 힘들다고. 어디 맞춰볼까? 다음엔 그 꼬마 미치광이가 뭘로 널 내리칠지? 또 한번 맞춰볼까?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태연 어머니가 널 어떻게 괴롭힐지.
서진 어르신이 또 어떻게 널 쫓아낼지? 지금 나한테 빌어. 내 곁에 오기만 하면 한 달에 5천만 원 줄게.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 그 녀석이 알아서 널 멀리하게 할 수도 있지? 민혁 씨의 호의는 마음만 받을게요. 하지만 사람마다 뜻이 다르니까요. 저는 차라리 떳떳한 돈을 벌겠어요.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좋은 말로 할 때 그치 그래.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손에 못 넣은 적이 없거든.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천천히 놀아주지. 절대 민혁 씨한테 굴복하지 않을 거야. 빨리 태연 도련님을 바꿔야 해. 하지만 평범한 방법으로는 그 악동을 구제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큰일 났어요. 태연 도련님이 뛰어내리려고 해요. 빨리 와보세요. 오지 마세요! 또 학교 가라고 강요하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예요! 다들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태연아, 빨리 내려와. 무슨 일이든 우리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 좋게 얘기하자꾸나. 할 말 없어요. 맨날 끊임없이 공부하라고만 하면서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얘 진심이네. 당장 진미로 내려오라고 해. 빨리 가. 맨날 말로만 다 저를 위해서라고 하죠. 그럼 아세요? 제가 뭘 원하는지?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잖아요! 쇼는 다 끝났어. 진짜 죽고 싶으면 뛰어내려. 못 뛰겠으면 당장 내려와. 누가 못 뛴대요! 지금 당장 뛸 거라고요! 당장 뛰어내릴 거야! 이 녀석이 어디 한번 뛰어내려봐. 나 학교 안 가! 끝도 없이 학교 가기 싫다고! 태연아, 내가 수억 원을 들여서 명강사 모셔온 게 누구 때문인데 여기서 이렇게 난리치고 중내 사내 하면서 밤낮으로 애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공부하는 게 다 날 위해서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 당신들 체면 세우려는 거다.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오늘 네가 뛰어내려도 사람 시켜서 널 학교에 끌고 갈 거야. 네 목숨은 내가 준 거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 싫어! 당신들 모두 후회하게 만들 거야. 평생토록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할 거라고! 잠깐만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웃기는 여자, 네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태연 어머니, 태연 도련님이 이틀만 학교를 쉬게 해주세요. 학교를 안 가? 내가 걔한테 짜준 수업이 몇 개인 줄 알아? 네가 알기나 해? 내가 모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비싼지 그 비용 손실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딱 이틀이요. 이틀 뒤면 장담컨대 도련님이 먼저 학교에 가겠다고 할 겁니다. 내가 내게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여기서 나한테 뛰어내리겠다고 난리 쳤겠어? 태연 어머니, 비극을 초래하느니 차라리 제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만약 이틀 뒤에도 제가 해내지 못하면 해고하시든 책임을 물으시든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좋아, 네가 한 말이야. 이틀 뒤에도 못 해내면 너희 본가에서 어떻게 책임져야지 보겠어. 제게 맡기신 이상 제가 어떻게 하든 부디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아버지, 회사로 가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제 겪은 고통을 벌써 잊었어? 안 잊었어요. 하지만 만약 태연 도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태연 어머니는 마찬가지로 절 가만두지 않을 거고 본가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만약 실패하면 제가 받은 상여금과 월급을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었어? 꼬마 마왕을 위해 기꺼이 전 재산을 걸겠다고? 역시 큰형 말이 맞았어. 진짜 좋은 사람이네. 어중이 떠중이랑은 다르다니까? 엄마,
둘째 오빠, 전 믿어요. 하윤 양은 빈말할 사람 아니에요. 해보겠다고 했으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윤 양, 마음껏 해봐요. 우리 본가가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요. 서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가씨도 감사합니다. 오늘 네가 한 말 하나하나 다 기억해. 이틀 뒤에 괜히 지금 부린 용기 때문에 피눈물 흐리지 마. 큰형! 사상 최강의 육아 도우미가 탄생했어. 작은 하윤이가 글쎄 각서를 썼다니까. 꼬마 마음을 길들이겠대. 판도는 9,600만 원에 기한은 이틀. 이거 성공하면 진짜 대박일 거야. 꼭 한 번만 봐. 가, 그의 곁에 도청장치 설치해. 어디 한번 보자고. 일개 육아 도우미가 무슨 대단한 재주가 있길래 그런 큰 소리를 치는지. 태영 도련님, 내려오세요. 어머님이 허락하셨어요. 이틀 동안은 당분간 학교 안 가셔도 돼요. 내가 못 들은 줄 알아? 이틀은 무슨 2000일이 지나도 난 절대 학교에 한 발짝도 안 가! 날 학교에 보내고 싶어! 꼰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그저 도련님을 도와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뿐이에요. 얼른 내려오세요. 제가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도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을요. 영상도 보고 인플루언서도 되는 거 오늘 제가 다 이루게 해드릴게요. 진짜야? 방금 한 말 진짜야? 당연하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해봐. 지금부터 서진 가문 돈은 1원도 못 씁니다. 우리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들에게 얽매이지 않죠. 문제없어. 당연하지. 도련님이 자수성가해서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돼주지. 먼저 스마트폰으로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도련님의 능력이면 분명 금방 유명해질 거예요. 어머니와 도련님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거죠. 공부? 공부는 개뿔! 나 대박 나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엄마가 몇 억씩 주고 모신 명강사가 내가 직접 손춤 추는 것만 못하다는 걸! 감히 내 아들한테 저런 저급한 걸 하게 해? 아주 작정하고 내 아들을 망칠 셈이야? 하윤의 저 방법이 태연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쩌면 태연이가 동영상에 더 빠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혜연도련님 손동작 빠르지? 멋있어. 내 영상 올린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어떻게 좋아요가 하나도 없냐? 조금만 더 기다려봐. 모르지. 곧 좋아요가 달릴지도. 왔다! 이 도련님의 첫 대박이 곧 터질 거라고. 요즘 애들은 대체 뭘 배우는 거야? 부모는 관리도 안 하나? 꼬맹이가 추는 거 진짜 못 봐주겠네. 고급 미학을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보질 마. 어? 완전 깨네. 내가 다시 이런 영상 찍어서 너희한테 보여주면 내가 개다. 태연 도련님, 포기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시키는 대로 하실 거예요? 싫어. 절대 싫어. 밖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손 안 대. 그딴 쓰레기채. 왜 다른 인플루언서들은 다 그렇게 쉬운데 나만 안 돼. 분명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어. 맞다.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으로 돈 버는 게 제일 빠르지. 응원봉 하나 켜주면 이 도련님이 그 자리에서 푸시업 10개 해준다. 1등 후원자 형님, 오늘 밤 보고 싶은 장기 있으면 말해. 이태연 도련님이 다 보여줄 테니까 그냥 노는 거야. 웬 꼬맨이야.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방송하네. 벌써부터 이렇게 느끼하면 나중엔 어쩌려고. 엄청 멍청해 보여. 다들 입 다물어.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이고 무서워라. 중2병 말기라 답이 없네. 멘탈이 이 모양인데 인플루언서 한다고? 허세가 하늘을 찌르네. 가서 우유나 먹고 와라. 긁혔다 긁혔어.
다들 이것 좀 봐! 꼬맹이 멘탈 나갔네! 이 도련님 앞에서 다 입 닥쳐!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안 해! 다신 방송 안 해! 무슨 인플루언서야! 다 바보들이나 속는 거지! 온 세상이 다 나랑 적이라니까! 이대로 포기하시는 거예요? 욕 좀 먹은 게 어때서요? 자, 태연 도련님, 핸드폰 받으시고 한 번 더 해봐요. 가까이 오지 마! 나 방송 안 해! 다신 방송 안 해! 나 인플루언서 안 할래! 다신 방송 안 할 거야! 이 녀석. 인플루언서 되겠다고 단식 투장한 게 7, 8번인데 난 이 녀석이 평생 고집부릴 줄 알았지. 하윤이가 오자마자 이렇게 빨리 포기할 줄이야. 아이고, 형, 이것 좀 봐. 작은 하윤이가 글쎄, 태연이 그 악동 녀석이 인플루언서 안 하겠다고 선언하게 만들었어. 겨우 하루 만에. 야, 내가 선언하는데 얜 이제 내 새로운 신이야. 태연이 우는 것 좀 봐. 저 못난 꼴. 완전 처참하네. 형, 한 번만 봐봐. 내 오상이 저 골칫덩이 쫓아다니는 모습 좀 보라고. 완전 꽉 잡았어. 역사상 최고의 여자야. 진짜 형의 그 차갑고 따분한 소리보다 만 배는 더 재밌어. 태연이를 이끌다니 대단하긴 하네. 특별 공로로 처리해서 보너스 좀 지급해. 에이, 이렇게 대박인데 고작 보너스로 때우려고? 넷째 도련님, 먼저 휴게실로 모셔. 이 꼰대, 메롱. 태연 도련님, 우리 약속했잖아요. 공부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겠다고요. 도련님은 똑똑하시니까 전 믿어요. 도련님은 분명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요? 오지 마! 내게서 떨어져! 넌 당장 입 다물어! 다신 인플루언서 안 할 거야! 태연 도련님, 그럼 지금부터라도 공부 시작하시고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좀만 굽히세요. 분명 데리러 오실 거예요. 공부? 굽히라고? 내가 서진 가문이라는 감옥에서 나왔다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어머니한테 빌 줄 알아? 나 태연은 밖에서 굶어 죽든 차에 치여 죽든 다리에서 뛰어내리든 절대 안 돌아가. 그리고 절대 그 쓰레기 같은 책들도 안 건드려. 다들 당장 꺼져. 아휴, 어쩌면 좋아. 다 내 입이 방정이지. 어머니와 아가씨한테 알려야 할까? 그분들 푹 쉬시게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따라오는 건데? 그 꼰대들한테 숙이고 사과하라고 설득하려고. 다음 생에나. 한복이 생겼어. 저기요, 내가 이 노점을 바칠게. 오늘 밤에 번 돈은 다 가져가. 내일부터는 우리 반반 나누는 거야. 내가 뭔지 보여줄게. 차원이 다른 게 뭔지. 좋아요. 작은 사장님, 해볼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법. 제일 쓸모없는 게 글공부지. 오늘 내가 기필코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다. 이 도련님은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네, 할 일이나 해! 내 무대 장엄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지나가시는 분들 한번 와서 보세요. 날 거절할 순 있어도 이 맛은 거절 못하죠. 온 세상은 굶겨도 자기 배는 굶기면 안 되잖아요. 꼬마야, 오리지널 치파이 하나 주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안 도와줘도 돼. 이도련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작은 사장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됐어요. 제가 할게요. 이것 보세요. 기름 온도부터 시간, 튀김옷 두께까지 다 요령이 있다고요. 저도 2년 동안 일해서 겨우 감을 잡았어요. 예전에 치킨 형이 엄청 쉽게 하길래 대충 만들어도 대박이 나서 떴는데 왜 전 안 되는 거죠? 그 사부님은 10몇 년을 해서 솜씨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띌 운도 생긴 거죠. 우리나라 14억 인구 중 노점상만 7천만 명이에요. 올해 치킨형 1명 떴잖아요. 이 바닥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안 떠요.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 있습니다. 2차론이 입분되었습니다. 갈게요. 겨우 1,000원이라니. 내 옷에 달린 단추도 이거보단 비싸겠다. 서진 가문에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나 봐. 혜원 도련님, 괜찮아요. 노점상은 도련님 같은 천재랑 안 맞아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잖아요. 우리 다른 일 찾아봐요. 분명 더 잘 맞는 일이 있을 거예요. 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할 만한 일자리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기회 좀 주세요. 학력은요? 없는데요. 요리나 운전, 수리는 할 줄 알아요? 못하는데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진짜 부지런해요. 힘든 일도 다 할게요. 급여도 저희가 적게 받아도 괜찮아요. 제발 기회 좀 주세요.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저기 안쪽 화장실이나 청소해놔다 하는 돈 줄 테니까 시급 20위안이야.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가요.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일 한대? 왜 저 여자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 도련님, 힘드시죠? 제가 쓸고 닦고 쓰레기 버릴 테니까 도련님은 변기만 닦으시면 돼요. 아니, 안 해! 냄새나고 더러운데 나 안 들어갈 거야! 괜찮아요. 처음 해보는 거라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해요.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싫어! 싫다고! 이리 와요. 안 할 거야! 집에 갈래! 하고 갈 거야! 응? 하지만 돌아가면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러게요.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최소한 배는 안 고프고. 이런 일 안 해도 되니까요. 집에 갈래. 당장 지금! 당장 집에 갈 거야! 확실하신 거죠? 확실해! 명령할 테니까 당장 나랑 집으로 돌아가!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좋아. 다 모인 거지. 그럼 다들 봐. 너희 본가에서 내 아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봐봐. 우리 태연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너희 본가. 혹시 얘를 죽여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오늘 만약 제대로 된 해명을 안 하면 이사회에 고발할 거야. 모든 주주들에게 보여줄 거야.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지. 앞으로 누가 감히 너희랑 협력하겠어. 거의 하루가 다 되어가네. 우리 윤희는 밥이나 먹었는지 모르겠어. 이것 봐. 이렇게 추운 날에 윤희가 이렇게 얇게 입었으니 틀림없이 추울 거야. 태연이 못된 녀석.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다니.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는 겨우 육아도우미가 추운지만 걱정해? 설마 하인이 서진 가문 혈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하윤이가 알아서 할 테니 태연이는 무사할 거예요. 아직도 감싸고 도네요. 좋아. 아주 좋아요.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 다 보게 할 테니 그쪽이 어떻게 학대하는지 핏줄인 친족하를 말이에요. 엄마, 빨리 저 데리러 오세요. 지금 당장요. 나 지금 당장 집에 갈래요. 나 공부할래요. 다시는 자살한다고 안 할게요.
엄마, 태연이가 절 엄마라고 불렀어요. 게다가 먼저 울면서 돌아와서 공부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실이 증명하나요? 그 방식이 괜찮다는 걸요. 태연 어머니께서 아직도 불만이시라면 지금 당장 제가 이사회에 같이 가드리죠. 아니, 모셔와. 네. 너무 맛있어요. 저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왜 안 먹어요? 괜찮아요. 전 배 안 고파요. 먼저 드세요. 도련님, 사실 오늘 겪으신 일 저도 예전에 겪어봤어요. 어쩌면 더 심하게요. 산골에서 처음 나왔을 때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무릎 꿇고 빌면서 겨우 구한 게 설거지 일이었어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기름지고 차가운 물에 10여 시간을 담그고 있었죠. 속옷이 다 젖었는데 찬바람까지 부니까 온몸이 서리로 얼어붙더라고요. 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모든 힘을 다 쓴다는 걸요. 사실 저도 알아요. 도련님이 공부를 싫어하시는 건 도련님의 어머니께서 너무 엄격하시기 때문이죠. 도련님 또래 아이들은 아직 즐겁게 놀고 있는데 도련님만 끊임없이 보충 수업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석 도련님과 비교당하잖아요. 도련님 나이에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도련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태연아, 그렇게 요구하는 건 확실히 너무했어요. 방식도 많이 잘못됐고요. 울고 싶으면 울어요. 우는 건 아이의 권리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네 어머니가 네가 원망해도 고집스럽게 널 공부시키려 하는지? 그건 바로 두려워하시기 때문이야. 네가 나중에 가업을 잊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야. 오늘의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까봐. 이런 생활 받아들일 수 있어? 오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었는데도 넌 다 버텨냈잖아. 네가 그 용기를 제대로 된 곳에 쓴다면 난 믿어. 넌 분명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정말요?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약속 하나 할까? 네가 공부를 시작하기만 하면 내가 마법을 써서 동영상 올리는 거 도와줄게. 조회수 5,000 넘게 해줄게. 정말요? 새끼 손가락 걸고 100년 동안 변치 않기! 어기는 사람이 강아지야. 진탁조님, 혹시
도련님 방에 360도 사각지대 없는 CCTV부 있나요? 영상 좀 자르고 싶어서요. 네, 있습니다. 태연 도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은 하루 더 쉬실래요? 어제 무리하셨잖아요. 싫어요. 학교 갈 거예요. 참. 하윤은 어딨어요? 지금은 아마 돌보고 있을 거예요. 준호 도련님을요. 그래요. 알겠어요. 저 일어났어요. 학교 갈 거예요. 저랑 한 약속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당연히 기억하죠, 도련님. 맛있어요.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세상에. 외모 미쳤다. 또 애 낳고 싶게 만드네. 과학의 국어까지 한다고? 이런 천사 같은 아이가 다 있어. 분위기 장난 아니다. 가정교육 잘 받았나 봐. 꼬마야, 아줌마한테 빨리 말해봐. 무슨 색깔 보따리를 좋아하니?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 좋아해요? 당연하죠, 도련님. 공부는 그저 시험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알 수 있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또 알 수 있어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할지도요. 또 공부를 통해 남다른 지식도 배울 수 있죠. 이 영상처럼 모두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거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 더 대단한 것들을 배워서 모두를 놀라게 해줄래요. 태연아, 네가 정말 스스로 수업을 듣겠다고? 태연이, 네가 정말 스스로 수업을 들으러 가다니. 엄마, 다녀올게요. 저 수업 들으러 가요. 걱정 마세요. 저 꼭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정말 내 아들 맞아? 예전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방금 어찌나 기특하던지. 정말 다 컸네. 하윤 양, 정말 대단하네요. 난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요. 예전엔 내 눈이 삐었지. 아니, 내가 사람을 몰라봤어요. 태연 어머니, 대단한 건 제가 아니라 태연 도련님이에요. 어제 도련님은 악플을 겪고 노점상의 어려움을 겪고도 계속 시도하려 했어요. 도련님의 그 끈기는 또래 아이들의 99.99%를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해요. 우리 태연이가 정말 그렇게 뛰어나요? 태연 어머니, 혹시 아시나요? 태연 도련님이 왜 고통을 참으면서도 집에 안 오고 고집을 부렸는지요. 걔가 반항하니까. 그건 다 사모님이 시키신 공부가 너무 벅차서 그래요. 어르신께서 손자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후계자로 삼으실 거잖아. 난 아들이 얘 하나뿐인데 당연히 전력으로 키워야지. 이제 겨우 14살인데 어른들조차 버거워하는 목표를 쫓아야 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지 짐작이나 가세요. 사모님은 그저 준석 도련님께 독을 탄 악행만 보셨고 이건 못 보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내 1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과 비교당하면서 얼마나 막막하고 억울했을지는요. 그래, 겨우 14살인데. 공부와 훈육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필요해요. 어머니로서 공부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도련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사모님께서도 아이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교육과 양육은 아이의 타고난 소질에 맞게 가르치는 거지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오늘부터 태연이의 야간 보충 수업은 전부 취소하고 주말 수업도 절반으로 줄일게. 태연 도련님이 아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하윤 양, 단순한 육아 도우미가 아니야. 정말 보물 같은 사람이지. 돌을 황금으로 만드는 보물이랄까? 나랑 가자, 지금 당장. 본가에서 얼마를 주든 내가 단 1원도 안 빼놓고 줄게. 앞으로는 태연이는 전부 양에게 맡길 테니까
어떻게 가르치든 난 절대 간섭하지 않을게. 진미로, 어디서 감히. 어디서 함부로. 하윤이는 우리가 고르고 고른 육아도우미야. 정식 계약까지 마쳤고 연희와 준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여기서 대놓고 사람을 가로채? 위아래도 없는 거야? 유나, 저 말 듣지 마. 준호에겐 네가 필요해. 나도 네 위로가 필요하고 네가 곁에 있어야 해. 난 널 평생 가족으로 생각할 거야. 본가에서도 널 섭섭하게 안 할 거야. 무슨 가족이야. 다 소용없어. 정이 밥 먹여주니. 하윤 양, 힘들게 나와서 일하는 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해줄게. 저쪽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본가에서 2천만 원 준다지? 난 2,300만 원 줄게. 매달 현금으로. 내가 2,800만 원 줄게. 하윤이는 우리 본가 사람이야. 난 3,500만 원 줄게. 난 4천만 원. 난 5천만 원 준다. 지금 승낙하면 근무 시간은 절반으로 줄여줄게. 앞으로로 매일 오후에만 3시간 반 일하면 돼. 게다가 내 별장에서는 틈만 나면 트집 잡는 준석 도련님이 널 괴롭힐 일도 없어. 태연 어머니, 주신 호의는 정말 감사하지만 용서해주세요. 따라갈 수 없어요. 왜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조건은 좋지만, 하지만 서진 어머니와 서연 아가씨가 제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도의적으로라도 제가 돌봐야 해요. 준호 도련님을요. 계약이 끝날 때까지요. 이게 제 본분이에요. 이제 알겠네. 돈에 욕심 없는 사람도 있구나. 결심이 확고한 것 같으니 더는 관여하지 않을게. 하지만 난 포기 안 해. 오늘부로 우리 산가는 본가로 돌아온다. 돌아와서 산다고? 예전에 태연이가 준석이 다치게 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나가 살았던 건 맞지만 지금은 태연이도 반성했잖아. 이 집 우리가 돌아올 자격 충분하잖아. 하윤 양, 앞으로 부탁 좀 할게. 준호 돌보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줘. 우리 태연이한테도 방금 말한 5천만 원 여전히 유효해. 매달 줄게. 윤희, 내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정말 기특하구나. 나와 사연이는 마음속에 깊이 새길게. 유나, 마침 널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서연 양, 이게 뭐죠? 서연 양, 이게 뭐예요? 유나, 다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어제 CCTV로 보니까 네 옷차림이 너무 얇은 것 같아서 그래서 새로 맞춤 제작했어. 서연 양,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 옷들은 정말 받을 수 없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넌 항상 따지잖아. 자신의 신분을 심지어 생각하지. 이런 것들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틀렸어. 너 자체로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강인하고 똑똑하잖아. 이런 성품들이 이 옷들보다 수천, 수만 배는 더 귀하지 않아? 서연 양, 전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 분분을 다했을 뿐인걸요.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유나, 난 정말 널 친동생처럼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너한테 주고 싶어. 네가 이 선물을 받아야 나도 마음 편히 몸조리하지. 안 그러면 미안해서 잠도 잘 못 잘 거야. 받아. 네, 감사해요, 아가씨. 제가 처음 산에서 내려왔을 땐 학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무릎 꿇고 빌어서 겨우 설거지하는 일자리를 구했었어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기름기 둥둥 뜬 얼음물에 열 몇 시간씩 손을 담그고 있었죠. 속옷이 다 젖었는데 찬바람까지 불면 온몸에 서리가 맺힐 정도였어요. 조사해. 그 여자 차를 전부 가져와.
하윤, 중졸학력. 어릴 때부터 남의 집살이, 15살에 강제자퇴. 부모가 월성에 보내 공장 취직. 다음 달 가출로 상경. 처음엔 너무 어려서 정식 고용 조건 미달. 여기저기 잡일로 생계 유지. 18살 성인 후 6개월 만에 7개나 땄습니다. 모자 관련 자격증. 그 후 최연소 최우수 육아도우미가 됐죠. 현재 서교의 낡은 골목 거주. 면적은 대략 96제곱미터로 아마 대표님의 책상보다도 작을 겁니다. 게다가 홀로 돌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언니를요. 이웃들 말로는 종종 들린답니다. 다정하게 달래는 소리랑 언니가 가끔 이성을 잃고 우는 소리가요. 난원에 지금 비어있는 집이 한 채 있지. 그녀 명의로 돌려. 난원요? 난원이요? 서진 가문이 개발한 최고급 주택이잖아요. 시가가 가뿐히 8억은 넘을 텐데 그걸 그냥 주시는 겁니까? 출퇴근 편하게 해서 업무 효율 높이려는 거야. 아하, 그렇군요.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 집은 대표님이 직접 하윤 양에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 하윤 양, 준석 도련님이 찾아요. 3층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석 도련님이요? 저를 왜요? 아무튼 좋은 일이니까 얼른 가보세요. 도련님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요. 들어와. 작은 하연? 어떻게 둘째형 사무실에 온 거지? 혼나는 거 아니야? 5초 주지. 물건 챙겨서 나가. 준석 도련님, 이거 저 주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 포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 그저 하루라는 시간을 들여서 길을 잃은 아이를 안내해 준 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제게 이런 귀중한 부동산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해. 이 집 안 받겠다는 거? 내가 알아본 바로는 서진 가문에 와서 돈을 버는 이유가 내 언니한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라던데. 확실히 전 언니한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 집을 받게 되면 전 평생 도련님께 빚을 지게 되고 서진 가문에 남아야 해요. 한성에 남아야 한다고요. 사실 전 이미 시골에 집을 마련해뒀어요. 머지않아 돌아갈 거예요. 서진 가문에 오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호의는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서진 가문을 떠난다고? 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떠날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네. 태연도련님을 바꾼 것도 그렇다 쳐도 수십억짜리 집까지 거절하다니. 요즘 세상에 또 한 명의 소사사건대 같은 순수하고 착한 여자가 있다니. 형한테 말해야겠어. 형, 내 말 좀 들어봐. 형은 모를 거야. 그 한윤 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태연이를 얌전히 공부하게 만든 데다가 그 사고문치 녀석한테 무슨 계정까지 만들어줬는데 조회수가 몇만이나 돼. 진짜 애를 아주 꽉 잡았다니까. 요즘 자기가 먼저 공부하겠다고 난리야. 태연이가 제대로 공부하게 이끌었으니 서진 가문에 공을 세운 거지. 상을 줘야지. 그치. 작은 형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어떻게 됐게? 단칼에 거절하더라니까. 10억 원대 집인데도 그냥 안 받겠대.
그런 마음가짐은 확실히 드물지. 아, 형도 시간 내서 나랑 같이 만나볼래? 진짜 특별한 사람이야. 유일하게 소설 사건 때처럼 순수하고 착한 여자라니까. 에이, 형은 안 궁금해? 난 바빠. 일벌레. 하윤양같이 재밌는 여자를 놓치면 조만간 후회할걸. 유일하게 소설 사건 때처럼 순수하고 착한 여자라니까. 에이, 형은 안 궁금해? 한 사람 좀 조사해줘. 알아봤어? 확인했습니다. 하윤 씨가 고향에 집 계약금을 낸 건 사실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정말 떠난단 말이지. 준석 도련님께서 하윤 씨를 보내기 싫으시다면 서진 어머니께서 나서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육아 도우미일 뿐인데 서진 가문이 걔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하윤 씨, 같은 인재를 만나고도 아직도 고집을 부리시네? 준석 도련님, 지금 안 잡으시면 진짜 놓치실 겁니다. 가서 집 하나 구해봐. 집이요? 집을 구하라고요? 그리고 연희도 불러와. 네. 하윤양, 갑자기 미안한데 내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네. 서진 숙모님. 자, 차 마셔요. 서진 숙모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요구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윤양, 요 며칠 하윤양이 태연이를 변화시킨 과정 내가 다 지켜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아주 마음이 들어요. 하윤양의 능력이. 서진 숙모님, 과찬이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하윤양, 내가 부른 건 사실 부탁을 좀 하고 싶어서예요. 태연이를 잘 돌본다면 충분히 돌볼 수 있겠죠? 276개월 된 아이도요. 276개월이요? 서진 숙모님이 저에게 돌봐달라는 건 민혁 씨잖아. 서진 숙모님이 나한테 민혁 씨를 돌보라니. 이리 앉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혁이가 지금 밤낮도 바뀌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술, 담배에 절어 살아요. 생각해봐요. 아직 한창 젊은 앤데 그 애의 인생을 그렇게 보내게 놔둘 순 없잖아요. 서진 숙모님, 민혁 씨에 대한 그 깊은 모성애에는 저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도저히 해낼 수 없습니다. 하윤양,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 그저 부탁할게요. 제때 밥만 먹게 하고 술 좀 줄이게 하고 더 이상 이상한 여자들 집에 안 들이게 해줘요. 이것만 약속해준다면 어떤 요구든 다 들어줄게요. 사모님, 전 정말 못하겠어요. 하윤양. 숙모님, 일어나세요. 하윤아,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혁이만 좀 잡아준다면 내가 뭐든 다 할게. 사모님. 사실 사람을 시켜서 좀 알아봤단다. 내게 돌봐야 할 언니가 있다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언니를 낫게 해줄게. 내가 아는 최고의 명의가 있는데 쉽게 진료를 안 보셔. 몇 년 전에 내가 그분께 작은 도움을 준 적이 있거든. 네가 원한다면 우선 우리 혁이 좀 돌봐주렴. 설령 조금만 타난다고 해도 내가 직접 그 어르신께 가서 네 언니 진료를 부탁할게. 명예. 이건 아마 언니를 치료할 유일한 기회일 거야. 그 의사는 지적장애 치료를 전문으로 해서 90월 확률로 네 언니를 고칠 수 있어. 단지 혁이가 조금이라도 변하기만 한다면 내가 당장 그분께 가서 부탁할게. 좋아요. 서진 숙모, 약속할게요.
뭐라고? 서진 숙모가 민혁이를 돌보라 했는데 수락했다고? 서진 숙모님께서 제게 아주 소중한 가족의 치료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래서요. 서연 양, 걱정 마세요. 시간 조율 잘해서 서연 양과 준호 도련님을 돌보는데 절대 지장 없게 할게요. 윤아, 언니 일은 들재 오빠한테 다 들었어. 그렇게 된 거라면 네가 걔 대보는 거 허락할게. 하지만 걔 좋은 사람 아니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 네, 그럴게요. 윤아, 집안 사정이 그렇게 복잡한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둘째 오빠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지낸 줄 몰랐을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은 다 익숙해져서 힘들지 않아요. 네가 새든 곳은 우리 집에서 너무 멀잖아. 매일 오가는 것도 너무 힘들 테고 게다가 환경도 별로라서 언니 회복에도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내 마음대로 벌써 언니 이사시켜줬어. 이러시면 안 되죠. 서연 양과 서진 어머니께서 제게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더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신세지기 싫은 거 아니까. 그래서 말인데 그 집 산 거 아니야. 월세로 구한 거야. 우리 오빠가 널 위해 특별히 찾은 곳이야. 그곳은 우리 집이랑 가깝고 월세도 싸고 환경도 좋아. 앞으로는 네가 매달 직접 내면 되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서연 양, 전 그저 육아 도우미일 뿐인데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필요 없어요.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넌 내 마음속에서 친자매나 다름없으니까 사양하지 마. 민혁이를 돌보게 됐으니 집에 갈 시간도 확실히 빠듯해질 텐데 어쩌면 정말 언니를 위해 환경을 바꿔주는 게 맞겠어. 새 집 열쇠야. 이사 도와주신 분들 말로는 오늘 언니 상태가 아주 좋대. 빨리 돌아가 봐. 고마워요, 아가씨. 둘째 도련님께도 감사드려요. 두 분이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도움은 앞으로도 영원히 마음속에 새기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윤아, 이것 봐, 꽃그림. 여기는 채소밭이야. 여기는 정원이고. 언니, 이 집 마음에 들어? 응, 좋아. 꽃그림 같이 그리자, 꽃그림. 언니랑 같이 그릴게. 준석 도련님, 안 들어가십니까?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한번 둘러본 것뿐이야. 듣자 하니 서진 숙모님이 하윤 양을 찾으셨다더군요. 민혁 씨를 돌보라고요. 어떠십니까? 저희가 개입해서 막아야 할까요? 그녀가 감히 그 임무를 받아들였다면 분명 해낼 수 있겠지. 다만 궁금할 뿐이야. 그녀가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실수를 어떻게 바꿀지 말이야. 다 그렸어. 언니, 걱정 마. 조금만 있으면 계약도 끝날 테니까. 그때는 우리 같이 남쪽 시골로 내려가서 매일매일 닭도 키우고 채소도 기르자. 그리고 문 앞에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해바라기를 잔뜩 심자. 그렇게 가장 행복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린 다시는 어렸을 때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잘 곳 없이 지내진 않을 거야. 언니, 날 믿어. 내가 반드시 해낼게. 서진 숙모님의 임무를. 그리고 꼭 낫게 해줄게.